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또 소송 전에 고지인 웰스 노티스를 날렸다는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웰스 노티스를 굉장히 게리 겐슬러가 남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웰스 노티스를 받은 거래소는 크립토닷컴이었습니다. 10월 8일자에 SEC에 웰스 노티스를 전달을 받았었죠. 근데 예전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잘 협조해 보겠습니다. 했을 텐데 최근엔 트렌드가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죠. 크립토닷컴 거래소가 바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규제 권한을 지금 남용하고 있잖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다 증권이라고 하면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다. 소송을 바로 제기를 하죠. 근데 이게 소송이라 하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 우리에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또 크립토닷컴이 왜 웰스 노티스까지 받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는요, 그냥 바이낸스가 독주를 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뭐 많으면 60에서 70%까지 차지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만 놓고, 올해 9월을 놓고 볼 때, 바이낸스가요,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들어졌냐면, 9월에 현물 이제 점유율이 27%, 파생 상품은 약 40%, 둘이 합쳐서 약 36% 정도까지 9월에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낙수 효과를 누가 받았느냐? 뭐 OKX도 있겠지만 뭐 크립토닷컴 같은 곳이 이제 세계 4위 거래소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SEC가 여기까지 철퇴를 가해야 하는 뭐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웰스 노티스를 그럼 얼마나 많이 날리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가 보면요. 그냥 제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리플 최근에 항소 시작했죠. 컨센시스, 로빈후드, 그리고 NFT 플랫폼, 오픈시에 이어서 크립토닷컴까지 정말 수많은 업체들, 그냥 이름 있는 브랜드 있는 곳만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앞으로도 이어지겠죠.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대선 전까지는 이게 이제 게리 겐슬러의 쇼맨십이자 실적, 내가 이렇게 많이 규제에 힘을 쓰고 있다. 이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아마 대선 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일만 벌여놓고 나중에 이제 뭐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뉴스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실크로드로부터 압수한 물량을 매도할 것이다 라는 기사까지 떴습니다. 이게 10월 9일자에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물량이 무려 6만 9천 개가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는 팔 수가 없었습니다. 뭐 지갑 이동 놀이를 하면서 우리에게 공포를 줬지만 왜 팔 수 없었냐? 소송이 걸려 있었습니다. 배틀본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그거 내 거다. 이거 내가 권리를 샀었다. 비트코인의 구매 권리를 내가 샀었다고 주장을 계속 했는데 두 곳의 지방 법원과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이거 니네 거 아니야. 증거 부족이야. 라고 이제 미국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부가 매도할 수 있는 장애물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이제 그게 기각이 되면서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가 아니라 매도할 장애물이 제거됐다. 이게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걸 가지고 미국 정부가 더욱 신나게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실제로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할 가능성도 있다. 뭐 둘 다 가능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장난칠 가능성이 좀 올라갔구나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흉흉한 소식이었는데요. 15년 전에 비트코인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곳까지 지금 뭐 이동이 되면서 흉흉한 소식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럼 이 힘든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팩트만 체크를 해보면요. 미 대선을 앞두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은 그래도 콜 옵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비트코인은 오른다. 대신에 S&P 500 지수 연계 옵션에는 풋 옵션 하방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비트코인은 왜 오른다고 했을까? 굉장히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인데요. 또 다른 이게 또 데이터인데요. QCP 캐피털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옵션 트레이더들이 4분기 비트코인 강세를 점치고 있다. 12월 만기 기준 콜 옵션 상방에 베팅하는 행사가가 75,000불과 95,000불에 많이 몰려 있다더라. 물론 금리 인하나 CPI 등등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트레이더들의 베팅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안한데 이거 왜 투자를 하는지 이게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선 후에 불확실성이 거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럴듯하죠. 또는 120일 이동 평균선,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야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야지 이걸 투자를 하는 게 어떻느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트레이더들이 하는 얘기일 것 같고요. 불안하니까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불안하니까 투자를 하고 불안함에 내 돈을 베팅하는 게 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불안정 속에서 가만히 바보처럼 모으는 자, 가만히 있는 자도 잘하는 거겠지만 모으는 자가 저는 결국 이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2024년 수많은 비트코인 관련 일들이 있었죠. 독일 정부가 팔았다더라. 마운트 곡수가 많이 팔고 있다더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2024년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49% 올랐네요. 그렇게 홍역을 많이 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에 금이 많이 올랐다. 은이 올랐다. AI 관련 유틸리티가 올랐다. 부동산이 올랐다. 알고 보니까 다 비트코인보다는 적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다. 왜냐면 더 과거로 가보면 더 많이 올랐겠죠. 지금 안 좋았다, 힘들었다 하는 때만 지금 제가 가져와 봤고요. 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려고 자영업자의 연령대별 폐업률 데이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20대, 30대 굉장히 높죠. 10명 있으면 2명이 폐업을 했었다. 30대도 꽤나 높은데 이게 40대, 50대로 갈수록 확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이랑 제가 집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매수라기보다는 전세도 알아보고 이러려고 방문을 했는데 한 그 아파트의 집 주인이 일단 굉장히 비싸게 호가를 부르더라고요. 게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몇 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반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에 이제 호가를 부르더라.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 집을 보고 나오면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거 팔릴까요? 너무 택도 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던데요 하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했던 말 예전에 기억 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거 이 집주인이 덜 살아서 그래.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정말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20대, 30대는요. 굉장히 사실 실패를 안 할 가능성도 높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도 많고 창의력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열정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망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실패와 실패가 쌓여서 결국 50대 이상 가면요, 평균적으로 인내심이나 전문성, 차별화가 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를 하면 20대, 30대 분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저는 가만히 바보처럼 있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에너지가 막 끌어 넘치는데, 근데 이거를 갖출 수 있다. 실패를 하면서 이동 평균선이 어떻고 단타가 어떻고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지켜볼 수 있다. 그거는요. 20대, 30대가 그걸 깨달은 건 굉장히 축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제가 볼 때 한 40대, 50대로 올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그만큼 가만히 있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그리고 실패가 쌓여야지만 인내심이 생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지긴 했었는데요. 자, 많은 악재들이 있잖아요. 소송도 있고 정부가 판다더라, 마운트 곡수다, 많은 상황에도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오를까? 제가 그냥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제 채널에서 코인베이스다, 쿠팡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10월 8일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에만 무려 64% 쿠팡이 올랐다고 합니다.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 초에만 해도 15달러 정도였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제 떨어진 거였거든요. 제가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쿠팡 얘기만 하면 그거는 뭐 갑질을 한다, 뭐 기업이 잘못됐다, 엄청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라고도 안 했지만 사라고 했었어도 안 샀을 겁니다. 근데 지금쯤 이제 한 25달러 정도 올라오니까 사볼까?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혹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를 때는 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낮을 때, 재미없을 때 사신 분들은 어떤 역경을 뚫고 샀는지를 제가 뭐 기사를 찾아본 게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역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쿠팡은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왜 니네 브랜드만 니네 제품 우선 노출을 하냐 하면서 과징금을 때려 맞았고요. 몇 년째 적자, 뭐 기억나시죠? 뭐 몇 분기만 뭐 살짝 흑자 났었고요. 계속 적자입니다. 게다가 이제 알리에, 테무에, 뭐 네이버에 수많은 이제 경쟁자들 저가 물량 공세가 쏟아지고 있고요. 쿠팡 하면요, 뭐 배달의 민족과 함께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불매 운동 확산도 됐었고, 심지어 구독료 58% 인상을 하면서 니네 거 안 사. 뭐 댓글 보면 다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국정감사에 아마 끌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자 사망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내가 납품하는 사람인데 쿠팡 얘네들 정말 갑질이 너무 심하고 폭리를 취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영향력 있는 곳들은 죄다 갑질을 합니다. 쿠팡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쿠팡이 지금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향력 있는 곳은 다 갑질을 하더라. 심지어 뭐 대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가든 공공기관을 가든 다 내 위에는 갑이 존재합니다. 쿠팡만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결국 이 뭐 64%인가요? 이 수익을 견딘 분들은요. 이 수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재들을 뚫고 이때 사서 이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 거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끝났다 할 때 사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20, 30대가 알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비트코인이 무슨 스테이킹이냐? 예전에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렸었죠. 그러니까 FTX 골 나는 거 안 봤어?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 바빌론이 이 비트코인 스테이킹의 이제 뭐 선두주자라고 했었죠. 비록 코인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 바빌론의 두 번째 스테이킹 라운드에 무려 한국 돈으로 2조 원 정도 되는 비트코인이 몰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크게 상회를 했었고요. 뭐 스탠퍼드 이제 교수가 이걸 만들었었잖아요. 확실히 기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둘 중에 하나 같거든요. 이 위험한 것에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다. 또는 바빌론에 투자를 한다. 바보일 수도 있겠죠. 왜 이런 위험한 거에 FTX 꼴 날 수도 있는데 투자를 하느냐? 혹은 그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리스크 감수자다. 뭐 결과는 나중에 나올 수 있겠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위험할 때 투자를 하느냐, 안정화됐을 때 투자를 하느냐. 아마도 저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혁신이 실패를 할지 성공을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불안한 건 팩트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테이킹 하면 이더리움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한 증권 거래소 계열사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잘못하면 내가 보상해 줄게. 10월 8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월렛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줄게. 뭐 심지어 보험에도요, 다오, 자율 조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 보험 다오 과소평가돼 있다. 자율적으로 탈중앙화적으로 이렇게 보험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까. 심지어 채굴 중단 대비 보험, 채굴을 막 이제 채굴 기계로 하다가 갑자기 먹튀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까지도 나오면서 뭐 이 리스크를 좀 투자자들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뭐 여러 가지 혁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요, 불확실성에 내 돈을 던지는 겁니다. 확실한 사람과 뭐 부동산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코인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불확실한데 돈을 던지는 거, 이게 투자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자산이나 뭐 종목이나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거는 또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에 왔는데요.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법안만 나오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얘기가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인데요. 5분 만에 미국의 적자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인데요. GDP의 3% 이상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현직 국회의원은 재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법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각 국가, 정치, 월가가 욕심을 스스로 끊고 야, 이 정도면 됐다. 손 털고 떠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에서 이런 광경을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SEC다, IMF다, 페드의 여러 협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